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체르노빌 될 뻔했나입니다. 어디 가요? 한빛 1호기 얘기인데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어제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의 한빛 1호기를 시험 가동 중에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서 특별사법 경찰관을 투입해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이 우리는 제2의 체르노빌 사고를 이제 겪을 뻔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10일 오전 10시 반에 한빛 1호기의 제어봉 제어 능력 측정 시험이 진행이 됐는데 1분 만에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의 3배를 넘는 18%까지 올랐다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1시간에 한 3% 정도만 올라가야 되는 수치고 최대 제한치는 5%에 불과한 건데 이걸 넘길 경우에는 원자로를 즉시 멈추도록 규정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11시간 반 동안 계속 원자로가 이제 이 가동이 됐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열출력이 올라갔대요? 그거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제어봉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일반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게 영향을 미쳤거나 이 열출력 변화가 제대로 모니터링되지 않았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어봉이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단순하게 말하면 핵분열 반응을 좀 천천히 일으켜서 이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핵분열 반응 속도를 빠르고 격렬하게 하면 이제 핵폭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제어봉이라는 거는 이 핵분열의 매개체인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들로 이루어진 어떤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제어봉을 빼면 핵분열 속도가 빨라져서 출력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넣으면 출력이 감소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핵심 장비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자격이 없는 정비원이 조작했다? 이 한수원은 원자로 운전은 이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 또는 원자로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는 사람도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경우에 그러면 원자로 조종 감독자의 지시와 감독이 있었는지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사법 경찰관 투입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자칫하면 체르노빌처럼 될 뻔한 거예요? 이 체르노빌 사고의 과정 중에 이제 제어봉 조작에서 문제가 생긴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체르노빌 발전소는 당시 흑연 감속로로 되어 있는 거였고 이 한빛 1호기는 가압형 경수로기 때문에 뭐 최악의 경우에도 체르노빌과는 좀 사고 양상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굳이 비슷한 예를 찾자면은 미국의 스리마일 발전소 사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압형 경수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하지만 또 한수원은 그런 사고가 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사법경찰관 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요? 미중의 장군 멍군입니다. 무역전쟁?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이 먼저 장군을 부른 건데요. 현지 시간 20일 구글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기 때문인데 따라서 화웨이가 만든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지메일, 유튜브 이런 거를 탑재를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외 수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이 간다는 건데요. 뭐 인텔, 퀄컴 이런 데들도 이 거래 중단에 동참하고 있어서 더더욱 화웨이에는 위기 상황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화웨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 또 관련된 통신사들 여기도 피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지 시간 21일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자국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임시 일반 면허를 조건부로 발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90일 동안 제재 조치가 유예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 및 통신사들이 입어야 될 충격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비유하자면 화웨이를 인질로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화웨이 측은 이미 자신들은 자체 운영 체제를 개발했고 부품 수급 등의 대안도 마련해놨다라면서 좀 큰 소리를 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쪽이고 그럼 중국은 지금 뭘로 대응하고 있죠? 화웨이에 대한 거래 중단 선언이 나온 이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히토류 사업체를 방문을 했는데요. 예. 이를 근거로 해서 중국이 대미 히토류 수출 금지를 단행할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은 95%이고 미국이 수입하는 히토류의 80%가 또 중국산이라고 하니까 미국의 압박이 된다는 건데요. 실제 중국은 2010년 일본과의 해상연토 분쟁 당시에도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로 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히토류가 첨단 전자제품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럼 미국은 여기에 어떻게 또 대응할까요? 미국은 이제 뭐 이게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물질이긴 하지만 절대량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의 위협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주요 기업들이 주요 히토류 자재를 상당량 비축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랑 손을 잡고 뭐 자체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 지금 언론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쓸 경우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뭐 실제로 돼봐야 이거는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걱정입니다. 근데 뭐 결국은 이러다가 타결되지 않겠나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계를 늦출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게 또 사실이니까요. 네, 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